모발이식 과거에는 사실은 뭐 외국에서도 꽤 많이 이렇게 받기 위해서 외국 가서 출국해서 이제 거기서 받으시고 또 관광도 다니시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물론 지금도 받는 병원도 받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모발이식 사실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요 외국 환자들도 굉장히 여러분이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발이식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정 나라의 그 모발이식 기술보다 저희가 탁월하면 탁월했지 낫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외국 학교에 몇 년 전에 나가 보면요 모발이식 나가셔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의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들 중에 아시아권 의사들 중에 특히 한국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 의사들도 있고요. 뭐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오는 의사들 특히 많은데 그 중에 한국 의사들이 명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발이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나라도 사실은 뭐 90년대 한 중반 이때부터 많이들 이제 시도를 해와서 벌써 역사 자체가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 뭐 절개식뿐만 아니라 비절개식 자체도 수술이 굉장히 뭐 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셔서 그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죠. 그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그쪽에 모발 이식을 하는 의사하고 대화를 나눌 텐데 나의 정확한 어떤 원하는 그런 헤어라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제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뭐 모낭염도 생길 수도 있고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그냥 수술만 딱 하고 오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 중간에서 소개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해갖고 뭐 보내서 상담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 달이 건너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서 만약에 기술이 없는 그런 거라면 외국에 나가서라도 수술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발이식을 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은 병원도 많습니다. 굳이 외국에 나가서 더 많은 뭐 비용 저렴하게 물론 해준다고 하겠지만 그 수술에 대한 그런 나중에 사후 관리라든지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런 거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에 나가셔서 모발 이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한국에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 데서 그리고 비용도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졌죠. 그만큼 이제 한국에도 모발 이식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경쟁이 서로 많다 보니까 비용도 좀 합리적으로 낮아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역시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그런 2차적인 그런 결과를 좀 더 교정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